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서면서 LA 지역에서의 체포 건수가 1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나며 이민사회 전반에 짙은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전합니다. LA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체포 건수가 1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비영리 기관 디포테이션 데이터 프로젝트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LA를 포함한 7개 카운티 관할 지역에서의 체포 건수는 2025년 이후 14,302명입니다. 이는 4,684명이었던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LA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첫 1년 동안 전국의 추방 건수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와 비교해 5배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의 증가와 함께 추방 건수 역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스 체포는 4.4배 늘어난 데 비해 추방은 5배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첫 7개월 동안 LA 지역에서 체포된 불체자 부모는 최소 657명. 이 가운데 278명은 이미 추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체류자의 석방률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형사 유죄 전력이 없고 체포 전 추방 명령도 없었던 이민자 가운데 체포 후 60일 안에 석방된 비율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 35%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이후에는 7%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불법 이민자들의 체포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번 행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얼마나 강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루아침에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된 아이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만큼 지역사회의 인도주의적 우려와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V 뉴스 박시몬입니다. 트럼프 2기 이후 LA 지역 아이스 체포 건수가 1년 사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60일 내 석방 비율은 35%에서 7%로 급감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찾은 해외 팬들이 미국의 독특한 문화에 푹 빠졌습니다. SNS의 빅사이즈 문화와 렌치 소스 등이 화제가 됐습니다. 마약 단속국과 LAPD가 메가더 파크에서 마약 합동 단속 작전을 펼쳤습니다. 마약에 취한 상태이거나 소지한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은 한 뺑소니 운전자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용의자를 공개 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를 시작으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공식 개막했습니다. 39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기후예측센터는 엘니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급 슈퍼 엘니뇨로 강력해질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자리를 두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의 베세라 후보와 공화당의 힐튼 후보가 맞붙습니다. 연방당국은 냉각장치 고장으로 대규모 대피 소동이 벌어진 가든그로브 GKN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화학 샘플과 기록물을 압수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와 간추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 마약 단속국 DEA와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LAPD가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 공원에서 마약 밀매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최소 7명을 체포하고 불법 알약형 마약 수천 정과 $10,000 이상의 현금을 압수한 이번 단속은 갱단 해체와 주요 마약 공급책 소탕에 이어 공공장소 내 마약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된 오퍼레이션 프리 메가더 파크의 3차 단속 활동의 일환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유서 깊은 문화 기념물인 메가더 공원은 최근 몇 년간 이른바 야외 마약 시장으로 변질돼 지역 주민들의 범죄 신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캐런 베스 LA 시장과 짐 맥도넬 LAPD 국장은 순찰 병력 강화와 전담 대응팀 투입을 통해 강력 범죄와 노숙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당국은 앞으로도 공원 내에 경찰 병력을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치안을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휴식 공간을 되돌려준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푸틸 렌치에서 10대 전기자전거 무리가 월마트 매장에서 질주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고객에 의하면 자전거들이 자신의 아내와 자폐증을 앓고 있는 딸을 칠 뻔했다고 전했고 직원들조차 무리를 제지하지 못해 결국 자신이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쇼핑객들을 위험에 빠뜨릴 만큼 빠른 속도로 질주하며 매장을 아수라장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약 14세에서 15세로 추정되는 10대 소년들이 용의자로 보였지만 경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현장을 떠났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영상에는 벤츄라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으로 추정되는 한 경관이 자신의 바디캠을 손에 쥐고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영상을 게시한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해당 경관이 테슬라 운전자의 주행 중 휴대폰 사용을 단속하기 위해 몸에 부착된 바디캠을 떼어내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록불이 켜지자 테슬라 차량은 아무것도 모른 채 출발하지만 이미 증거를 확보한 경관이 그 뒤를 쫓아가 결국 갓길에 차를 세우도록 지시하며 영상은 끝이 납니다. 이를 본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빨간불에 정차 중일 때는 휴대폰을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 경찰의 단속 방식이 조금 거슬린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빨간불에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 중인 상태라도 운전자가 손에 휴대폰을 들고 조작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여전히 단속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서디나의 한 경찰서 주차장. 한 경관이 순찰차를 다른 동료들에게 몰고 다가갑니다. 서 있던 경관들 중 하나가 차량에 있는 경관을 향해 장난하듯 총을 꺼내 겨누지만 이내 다시 총집에 총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때 차량 안에서 총이 발포하는 듯한 연기와 진동이 일고 아까 총을 겨눴던 경관이 팔을 부여잡고 비틀거립니다. 패서디나 경찰국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벌인 경관들의 부적절한 장난에서 비롯된 오발사고였으며 사고로 차 밖에 서 있던 경관이 순찰차 앞유리를 뚫고 날아온 실탄에 어깨를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총격에 맞은 경관은 치료를 받고 무사히 회복했으며 사건에 연루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의 행정조사 및 징계 조치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한편 현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모기지 이자율과 주유소 평균 가스 가격을 전해드립니다.